이상하죠. 월급 500에 400씩 모으면 부자가 될 것 같은데 왜 내 삶은 그대로일까요? 이건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. 월 400씩 모으면 1년에 4,800, 10년이면 4억 8천입니다. 숫자만 보면 꽤 괜찮아 보이죠. 근데 같은 10년 동안 집값이 오르는 속도를 보면 내가 아무리 아껴도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까지 아끼는데도 왜 내 현실은 그대로지? 라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. 저는 14살 때 아버지가 아시는 분 보증을 잘못 사줬다가 일이 꼬이면서 집이 넘어갔습니다. 아버지는 내가 괜히 하면서 정말 오래 자책하셨어요.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는 하나가 딱 자리 잡았습니다. 20살이 되면 내 힘으로 집을 다시 사드리자. 그게 좋은 대학을 가는 것보다 우선인 제 첫 목표였어요. 그래서 20살이 되자마자 계산했습니다. 군대 2년, 학교 4년, 취업준비 2년 이 루트를 그대로 타면 저는 28살에 사회에 나갑니다. 그 기준으로 대기업 월급을 넣어봤어요. 현실적으로 월 500을 받으면 진짜 아끼면 400은 모을 수 있겠다. 그렇게 계산하면 1년에 4,800, 10년이면 4억 8천입니다. 28살에 사회에 나와서 10년만 버티면 집을 사드릴 수 있겠구나. 그때까지만 해도 할만해 보였죠. 근데 그 다음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알겠더라고요. 아버지와 제 나이 차이는 32살, 제가 38살쯤 집을 사드린다면 그때 아버지는 70살입니다. 아버지가 얼마나 자책하셨는지 옆에서 봤기 때문에 꼭 다시 집을 마련해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컸는데 현실적으로 계산해보니까 제가 뭔가 해드릴 수 있을 때쯤 아버지는 이미 너무 늦은 나이가 돼버린 겁니다. 그 순간 깨달았죠. 저축만으로는 내가 원하는 시간 지킬 수 없겠구나. 내가 아무리 아끼고 모아도 세상이 움직이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크게 다가온 사실이 있었죠. 10년 동안 피 터지게 모은 돈 4억 8천, 그 돈의 가치가 지금 기준으로는 절반 가까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. 집값이 저축보다는 몇 배는 빠르게 올라가니까요. 그렇게 계산이 끝나고 나니까 지금 가진 돈으로는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 싶더라고요.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근처 부동산에 자전거를 타고 가서 지금 가진 돈 3천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집이 있나요? 물어보고 다녔어요. 대답은 당연히 그 예산으로는 못 사요. 요즘은 그런 매물 없어요 하죠.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하게 하는 말들인데 그때는 되게 서러웠습니다. 심지어 주변 부동산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자전거를 타고 1시간 거리 조금 더 좋은 동네에 갔죠. 이 돈으로 살 수 있는 집 있나요? 뭐 대답은 같았지만요. 그 시절 기록을 보면 겨울엔 장갑도 안 끼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니까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달리다 보면 체인이 중간에 빠져서 도로 한켠에서 다시 끼우느라 손에 기름이 묻은 채 그대로 부동산에 들어가던 날도 많았다고 적어놨더라고요. 그렇게 계속해서 돌아다니는데 어느 부동산 사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. 학생, 지금 싸게 사는 건 경매밖에 없어요. 근데 정작 어떻게 하는 건데요? 라고 물어보면 아니다. 초보는 위험해요. 그냥 하지 마세요. 딱 이렇게 말하더라고요. 왜 위험한지, 왜 싸게 사는지 아무도 깊게 설명해주는 사람은 없었어요. 그래서 오히려 더 궁금해지더라고요. 왜 싸게 산 사람들 대부분이 경매를 이야기할까? 그래서 우선 애용하는 알라딘에 가서 경매 관련된 책 10권을 사서 집에 왔고 온라인에서는 부동산 계정을 팔로우하고 자료 준다는 건 다 받아보고 싸게 사는 방법, 부동산 금매, 경매 기초자료, 임장 체크리스트 등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쌓아갔습니다. 그 다음엔 유튜브였죠. 경매 무료 강의, 권리 분석하는 방법, 무료 강의는 거의 다 봤습니다. 1.5배속으로 틀어놓고 멈춰가며 필기도 하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면 처음부터 몇 번을 다시 봤죠. 근데 이걸로는 큰 틀을 잡기가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결국 돈을 썼습니다. 입문 강의 20만원, 실전 100만원, 고급반 300만원 쪼개서 들으면서 결국 경매 공부에 쓴 금액이 다 해보니까 한 6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. 솔직히 부담스럽죠. 근데 내 시간을 사는 비용이기도 하고 실제로 집을 산다고 생각하면 이 정도 돈은 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. 수업에서는 이론만 다루는 수업도 있었지만 이런 물건을 거르는 기준을 디테일하게 혼자서는 절대 이해하지 못할 내용들을 하나씩 배우게 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.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지나고 나서 제가 직접 설명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념을 확실하게 정리하니 정확한 결론 하나가 남았습니다. 발품만으로는 싸게 사는 집을 찾긴 어렵겠구나. 몇 달 동안 공부하고 공부해도 계속 처음 보는 게 나와서 포기하려다가 우선 필요한 정보부터 습득하는 거다 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집을 사는데 필요한 정보만 더 디테일하게 봤어요. 그렇게 쪼개서 반복해서 보다 보니까 어제 본 개념 하나가 오늘 본 사례와 연결되고 그게 또 다른 구조와 이어지면서 흩어져 있는 정보들이 하나의 흐름 같더라고요. 이건 머리가 좋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. 모르면 멈추고 막히면 다시 찾아보고 그걸 몇 달씩 반복했을 뿐이죠. 그렇게 방향이 보이니까 혼자 계산해보면서 이 집이 문제가 있는지 진짜 싼 건지 명도비는 어느 정도일지 체크하면서 이건 들어가도 된다, 안 된다를 판단할 기준을 만들게 되더라고요. 그리고 이런 준비가 맞아떨어지던 시기에 계속 저한테 맞는 물건을 찾다 보니 해가 가기 전 12월에 2억 5천만 원짜리 집을 1억 3천만 원에 낙찰받았습니다. 전세를 맞추는 순간 제 시드는 다시 늘어났죠. 집을 샀는데 돈이 더 생기는 구조. 그때는 와, 이게 진짜 가능하구나 싶더라고요.
그 이후에는 제가 이렇게 집을 산 게 너무 신기해서 제가 정리했던 계산법과 구조를 지인들에게 보여주고 같이 물건을 분석하다 보니 10명이 넘는 사람이 내 집 마련을 하게 되었죠. 그걸 보면서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. 내가 몇 달 동안 붙잡고 정리했던 구조들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이 바뀌는 시작점이 될 수 있겠구나. 그래서 지금처럼 컨텐츠로 정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시작한 겁니다.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를 여기까지 데려온 건 재능도 아니고 열정도 아니었습니다. 부동산에서는 안 돼요라고 들어도 다음 동네에서 다시 가서 물어본 것. 사람들은 큰 결심에서 변화가 시작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길을 만드는 건 아주 사소한 선택 한 번,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작은 행동 하나였습니다. 그리고 이건 월 500을 벌고 400을 저축해도 삶이 달라지지 않는 이유와도 연결되죠. 저축은 돈을 보관하는 행동입니다. 행동은 돈을 움직이게 하는 과정입니다. 움직인 사람이 결국 방향을 잡는 것 같아요. 저는 그 작은 움직임 하나에서 시작해 집을 사고 시드를 만들고 지인들의 미래까지 달라지는 걸 직접 봤습니다. 여러분도 지금 딱 하나, 아무리 작아도 좋습니다. 누가 보든 상관없습니다. 그냥 시작해보세요. 그 작은 움직임이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첫 조각이 됩니다.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. 20살의 경매를 알게 됐고 돈이 없어서 더 열심히 공부했어. 작은 집 하나였지만 내겐 세상에서 가장 큰 시작이었지.